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두 번째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저희가 이제 변상욱 CBS 컨텐츠 본부장과의 신년 대담 대박 쳤습니다.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역시 우리 변상욱 본부장, 변상욱 선배의 내공은 정말 하늘이 내린 내공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애매할 때는 인간을 먼저 생각하라. 그렇죠. 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새겨야 되고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될 화두라고 봅니다. 네. 자, 새해에 어떻게 우리 민동기 국장께서는 계획하시는 바 있으십니까? 제가 그 얘기와 관련해서 예. 제가 목요일에 예. 점심 때 이상호 기자하고 예. 김남은 프로레슬러 상해 임시정부 예. 녹화를 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올 한 해 예. 어떤 걸 주안점을 두느냐. 예. 그 사자성어로. 예.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소송 중단. 소송 중단. 이제 소송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평화롭게 살아야죠. 이 엄혹한 시절에. 예. 화합을 하면서. 예. 2015년은. 예. 화합의 해로.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서울 남부지법에서. 형사. 공판이 있습니다. 우리 장겸희 형님이. 예, 김장겸 국장님께서. 예. 그때 아마 그 MBC 홍보실. 예. 홍보팀 직원하고. 예. 김장겸 국장님을 검찰 쪽에서 증인으로 불렀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월요일 날 한번 갔다 와서. 예. 제가 다음 주 방송에서 한번. 예. 결과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기 김장겸 국장 만나면은. 네. 안부 전해주세요. 우리가 일면식은 없지만 그렇죠. 한 시대를 또 함께 풍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미워하더라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증오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들었습니다. 예, 우리 김 국장님 한번 좀 사석이라서라도 한번 좀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소송을 취하야 될라 이런 부탁을 전혀 아닙니다. 할 것으로 예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네. 그렇게 얄팍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또 그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신 것도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가되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너무 많은 이렇게 회한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자, 새해 들어서 오늘 그 PD저널에 박수선 기자가 왔다 갔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한 언론의 미래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겁니까? 아니죠. 프로그램 출연이 아니라 그 양반이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예. PD 저널 또 신년 기획이구만. 네, 신년 기획입니다.
대한언론 이야기가 나오게 된 데는 노종면 국장의 그 사임도 뭐 하나의 그 계기가 됐었다고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 네. 저는 뭐 대한언론에 대한 그 세간의 그 기대치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그렇고 또 예비 조합원들도 그렇고 또 조합에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그렇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가 네. 진짜 이런 이 시대 그 가진 자들 누리는 자들 이 자들에게 위협이 되느냐 이건 우리 조합의 그 성패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저쪽이 위협으로 느낀다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곳이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존재감이 없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침몰하는 배와도 같은 신세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존재감을 키우는 그런 역할도 사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존재감은 뭐겠습니까? 공정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거침없이 비판하고 또 그렇게 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온갖 이야기들을 했는데 뭐 PD 저널의 지면을 통해서 만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어때요? 대한언론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 예. 2015년도에도 네. 2014년은 한국 언론의 침몰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와 함께 예. 침몰했다가 뭔가 자성을 하면서 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예. 여전히 주류 언론의 전망은 밝지 않다. 예. 광고 시장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그런 시장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예. 아마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큰 그런 언론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 신문 시장도 죽어가고 예. 방송 시장 역시 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거기 때문에 예. 그에 반해서도 광고 파이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그 경쟁 속에서 예.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언론이 예. 제대로 된 역할만 해주면 예. 저는 굉장히 지난번 변상욱 대기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매스미디어 시대는 이미 가고 예. 미들미디어 시대 예. 그리고 아주 그 대한 매체들 예. 이런 매체들이 굉장히 존재감을 나타내는 예. 그런 시대가 2015년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획력이 갖춰지고 그렇죠. 또 안정화된 조직 그런 구도라면은 이 미들미디어들의 그 성장은 뭐 눈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이야 조직이 안정이 안 됐고 재정 기반이 뭐 이렇게 탄탄하지 못한 면이 크죠. 그리고 네. 기획도 아직까지는 기존의 거대 매스미디어의 그런 틀을 거의 그 원용, 인용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잘 안 되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세워지고 그게 기획으로 나타나고 또 재정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조직 내부가 이제 추스러지면은 아마 미들미디어의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보는 면에서 봤을 때 올해 국민TV가 아마 제대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계속 정치하느냐 분기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네.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노종면 국장 결국 이사회에서 사임을 수리했습니다. 사표를 수리한 거죠? 예, 수리했습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예. 도대체 사태의 전말이 뭐냐? 사태의 전말이 뭐냐? 이런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미디어 오늘과 예. 지금까지 기사에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예. 언급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내막을 자세히 모릅니다. 예. 내막을 자세히 모르고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뭐 어떤 여기서 미디어 토크를 김용민 PD랑 공동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내막을 저는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네. 그러면 김용민은 아느냐?
저도 서영석 이사장은 아느냐? 그렇습니다. 조상훈 사무국장은 알고 있느냐? 이분들도 제가 물어봤는데 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요. 예. 이건 얘기할 수 있겠죠. 노종면 국장이 사임하기 전에 그 상황들,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 상황이죠, 상황. 예. 그런데 그 상황이 사임의 배경이 됐다, 이유가 됐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단정을 못 하는 거죠. 게다가 또 나간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나간 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정황이 있었으니 아마 그것 때문에 사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한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국민TV 게시판에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만둔다. 라고 밝히고 짐 싸서 귀가를 합니다. 네. 휴대전화 바꾸고요. 찾아온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SNS 계정 다 없애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면은 미디어 협동조합 경영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연락할 길도 없고 또 회사 인사 기록 카드에 나와 있는 집 주소의 집원, 그 집원을 찾아서 가서 초인종 계속 눌러도 만나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김용민이가 이런저런 불만이 있어서 그만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어떤 이유라고 밝히지 않은 그분의 그 사의를 공식 기구가 일방적으로 추정하고 예단하는 게 타당합니까? 예컨대 김용민이가 실상은 뭐 가정 내의 문제 때문에 혹은 건강 문제 때문에 그걸 밝히기가 좀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 싫어서 뭐 이런저런 그 이유를 남기지 않고 그만뒀단 말이죠. 회사 일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미디어 협동조합이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고 그만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다면 이 경영진은 김용민한테 인격 살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설사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되더라도 예. 그거는 정확하게 노정면 국장이 그만둔 이유가 아니죠. 네. 당사자가 알 수가 없어요, 얘기를 알 수가.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임직원 중에 누군가에게 솔직히 내가 그만둔 이유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함께 그 내용을 공유했다면은 뭐 그러면 진짜 그분의 진위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네.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 밖에서 제3자라든가 예. 이런 분은 그냥 추정, 해석을 할 뿐이지. 그렇죠. 이제 추정과 해석의 영역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3자고요. 예. 미디어 협동조합 측에서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그 밖에 제3자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해석할 자, 그 자유는 해석이 있지만 어떤 겁니까? 그 해석이 어떤 거예요? 그 해석에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시죠.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적나라하게 얘기를 들었고 예.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한테 얘기를 한 사람들은 뭐 국민 TV라든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적대적인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네. 예. 네. 아시죠? 미디어오늘을 둘러싼 예. 그리고 저를 둘러싼 이런 그 네트워크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진영으로 그분들의 그 위치를 판단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뭐 대외적으로는 진보 미디어 운동 계열에 그럼요. 계신 분들이라고 이제 개혁 말해야 되겠죠. 진보 진영 굳이 나누자면 예. 그쪽으로 분류가 되시는 분들인데 예. 그런 분들도 제가 뭐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죠, 저도. 예. 근데 저도 이제 직접 문의를 받거나 예. 혹은 전해 듣거나 예. 혹은 다른 또 저처럼 예. 다른 기자분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또 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듣는 걸 또 저랑 또 얘기하거나 네. 뭐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네. 꽤 많은 분들이 예. 이렇게 추정하거나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거냐? 예. 서영석 이사, 이사장. 이사장, 예. 혹은 예. 김용민 PD 예. 이런 분들이 결국 노정면 국장을 네. 쫓아낸 거 아니냐? 그게 그 조합 내부에서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협동조합 내부에서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 언론, 그러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라는 곳이 여기는 이제
거의 3만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함께 만든 그런 매체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이야기는 그냥 허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지 여기는 몇몇 명망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매체다라는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서영석 이사장, 김용민이 이 둘이 뭐 사실 깃발을 들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이런 와중에 노정면 국장이 작년 4월 1일 국민TV 개국을 앞두고 이제 함께 하면서 이렇게 운동이 또 더 이제 힘을 얻게 됐고 네. 이런 와중에 12월에 아무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견디지 못한다 이 한마디로 해서 노정면 국장이 그만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영석, 김용민 이 둘이 내쫓았다. 음. 혹은 뭐 이 세 사람의 주도권 경쟁 속에서 노정면이 밀려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주도권 경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이니셔티브 그렇습니다. 경쟁. 네. 예. 정말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서글픕니다. 네. 예. 이 뭐 말을 잘못하면은 이 노정면 국장에 대해서 누를 끼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적어도 그런 맥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시죠. 이제, 예. 묻는 입장에서. 아니 지금 근데 이게 좀 모양새가 이상한데 예. 이게 애써서 제가 이렇게 해명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된 것 같지만 아니 왜냐하면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예, 지금 생각보다 예, 밖에서 예, 정확하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우리 저 민동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서영석, 김용민이가 내쫓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뭐 이렇게 국민 TV 한번 토론회도 했었고, 예, 그리고 한번 일주일마다 매번 오지 않습니까? 예. 와서 이제 뭐 제가 노정면 국장을 올 때마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네, 대충 분위기라든가 다른 네. 사람들하고 저는 또 얘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런 맥락은 전혀 아니에요. 제 판단으로는. 네, 근데 이제 제 판단과는 또 밖에서 예,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시죠. 실제로 이니셔티브 다툼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 TV의 모든 제작에 수반되는 그런 재정 집행, 네. 그다 노정면 국장의 결정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네.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또 뭐 출연 인물의 선정에 대해서 혹은 하여튼 총체적으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서영석 이사장이 간섭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구조입니다. 여기는. 그 더 이해가 밖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협동조합 아래에서 이사장은요, 권한보다는 책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서 이사장은 9층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네. 9층에 이제 TV 제작 시설도 있고 사무실도 있거든요. 네. 6층에만 있습니다, 이 양반이. 6층에 있으면서도 뭐 방송에 관여하거나 뭐 본인이 지금 출연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 외에는 네. 특별히 터치를 안 해요. 또 그리고 회의 중에는 제가 회의 참석해서 보기에는 노정면 국장의 입장을 대부분 지지를 했고 네. 또 설명하려고 했고 이사회 가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듣기로는. 네. 그래서 지금 서영석 이사장과 노정면 국장의 갈등은 없었고요. 네. 도리어 노 국장께서 사의를 표명하던 날 아침 네. 그 메일을 받고는 서영석 이사장께서 이러는 거는 안 된다. 이거는 사표 수리 못한다. 네.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근데 그로부터 3시간인가 2시간 뒤에 그냥 전격적으로 공표를 해버리신 거예요. 국민TV 홈페이지에다가. 네. 이 사태 과정에서 서영석 이사장은 한마디로 그야말로 빅엿을 먹은 셈입니다. 빅엿을 먹었어요. 네. 그건 누가 봐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 서 이사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시당했던 위치였다. 이렇게 봐야 마땅할 겁니다. 그 김용민 씨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여기 직원입니다. 저는 네. 뭐 부국장의 위치였다가 라디오국으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국장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여기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뭐 무슨 국장이라고 해서 직책 수당이 있는다든지 네.
특별히 뭐 더한 뭐 프리미엄이 있다든지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물론 보기에 따라서 이게 권력일 수도 있죠. 뭐 편성권이라든지 뭐 MC 선정에 있어서 혹은 뭐 출연자 선정에 있어서 뭐 간섭할 수 있는 뭐 간섭은 거의 안 했습니다만은 네. 뭐 이런 권한을 행사한 일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예. 노 국장님하고 주도권 경쟁을 벌인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이 서영석, 김용민이니까. 그렇죠. 예. 이 두 사람이 노정면을 내쫓았다. 네. 이렇게 보고 싶은 거겠죠. 네. 그러나 그건 노 국장께 먼저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과연 서영석, 김용민이가 그렇게 협공을 해가지고 그만뒀는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 못하실 걸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분리하는 문제. 예. 그 다음에 뉴스케이의 여러 가지 그 방향성 이런 걸 두고 약간의 이견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견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복합적인 것들이 함께 이제 누적이 되면서 그래서 좀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표를 던진 게 아닌가. 사표를 던진 게 그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간의 경위는 이렇죠. 우선은 회사가 TF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4월 1일이면은 이제 1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TV기고 네. 뭔가 좀 변화를 기하자 그런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한번 좀 고민해보자 하면서 TF를 만들려고 했어요. 네. 노 국장께서는 TF에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본인께서 뭐 이제 전반적으로 체제의 변화를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인데 네. 당사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빠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TF에서의 결론은 라디오국과 TV국을 이제 분리를 한다. 네. 이런 차원이었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보도국과 뉴미디어국 이렇게 이 두 부를 나눠 가지고 네. 이제 조직을 재편하기로 했는데 네. 이 본인께서는 그 처음에는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TV 이 라디오 이 합쳐져 있었거든요. 방송 제작국. 네네. 거기 국장이 바로 노종면 국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부국장이었고 네. 처음에는 동의하셨다가 나중에는 반대한다라고 하시더니 현재 방송 제작국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 나름의 이유가 혹시 밝히셨나요? 노 국장께서? 그 이제 노 전 국장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본인과 상의를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TF에 참여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고사를 하셨고, 네. 그런 와중에 TF에서 내놓은 결론이 TV 라디오를 분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신 거죠. 협의를 안 했다. 예. 뭐 그래서 여차여차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사회가 이제 함께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라고 네. 했는데 안 만나겠다. 이런 상황까지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사퇴의 원인과 직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 그러니까 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이런 내부의 이런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이 점 때문에 노종면 국장이 그만뒀다? 그럼 노 국장이 이상한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거는 아니겠죠. 예. 예? 그거는. 아니, 그게 저는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사실 그 TF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방송평가 토론회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용마 선배도 오셨고, 우리 네. 민동기 국장도 오셨고, 그래서 네. 귀한 시간 내셔서 여러 가지 발제도 하시고 의견도 내셨는데, 뭐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TF와 관련해서 노 국장께서 뭐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뭐 회사가 정상적이고 뭐 뭔가 합리적인 방송 발전 방향을 위해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기획들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뭐 의견을 달리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뭐 온갖 그 풍파를 겪으신 양반인데, 예. 그래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네. 이게 사실 드러나진 못하는 거죠. 자기들도 뭐 근거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추정을 할 뿐이지 그 추정한 거를
내가 이렇게 추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운 것이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미 있는 사실이고요. 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뉴스K라든가 예. 국민 TV에서 이제 TV를 예. 하기 시작했을 때 예. 시작할 때 너무 많은 투입을 한 게 아닌가. 시작할 때 너무 많이 투입을 한 거 아니냐. 네. 근데 노국장께서 이제 처음에 그 그림 그리실 때 네. 합리적인 그런 기획들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뉴스K입니다. 저희는 절박했어요. 왜냐하면요. 3월 3일에 미디어 협동조합이 창립했습니다. 2013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1개월 지나서 이제 4월 1일. 제가 TV 방송을 한 다음부터 조합비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출자금 있잖아요. 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 그 출자금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진을 했던 거예요. 네. 왜냐? TV도 안 하는데 국민 TV란 이름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조합비를 받는 거는 부당하다. 네. 부도덕한 일일 수도 있다. 해서 TV를 개국한 다음에 이제 조합비를 걷기로 한 건데 네.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이 출자금 까먹으면서 TV 방송을 차일피일 미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하루 한 번 종합 뉴스를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4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조합비를 받기 시작해서 현재 이 선납을 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자동 납입한 분들 다 합해서 한 14,000명 정도 됩니다. 네. 14,000명이 된다 하면 뭐냐면은 이 14,000명이 월 11,000원씩 낸다면은 이 하면 뭐 이런 세금들을 떼면은 1억 4천만 원 정도가 월 그렇죠.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저희들의 재정 규모로 본다면은 여기에 뭐 광고비니 뭐 이런 저런 그 비용들을 다 합했을 경우에 아직은 모자랍니다. 그렇죠. 월 지출 규모에 비해서. 네. 근데 6월이나 7월, 8월쯤 되면은 똔또이가 되지 않겠는가. 똔또이. 이른바 실전말로. 네. 그러니까 월 들어오는 출자금과 지출 규모가 동일해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흑자가 생기겠죠. 그럼 네. 다시 이제 출자금을 하나둘씩 쌓아가면서 소진했던 것들을 메꿔가는 그런 구조가 되면은 뭐 재정적인 어려움들은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수십억에 이르는 네, 그런 예, 뭐 예. 비용들. 네. 뭐 장비 사고 시설 구축하는데 한 14억 들었고 네.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 선발하고 이렇게 저렇게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돈이 또 들어갔고요. 네. 합리적으로 지출했다고 보고요. 뭐 규모가 안 되는데 뭐 안 된다라기보다는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 TV를 하려고 시작을 했지. 언제까지 라디오 방송 계속하면서 그렇게 출자금을 소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국민 TV의 재정에 많은 부분을 TV 쪽에 일단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예. TV 쪽에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투자한 만큼 뭔가 성과라든가 이런 존재감은 그러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긴 했지만 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예.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예. 또 밖에서 기대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저 체감도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밖에서였던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재정적인 그 굉장히 많은 재정을 투입을 했지만 아웃풋이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했고 네. 결국 이런 게 노정면 어쨌든 방송 총 책임자 아닙니까? 예. 이제 굉장히 이제 압박감 같은 게 올 수밖에 없었고 예. 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조직 개편이라든가 예. 뉴스K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뭐 이견들 예. 이런 게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그 압박감 때문에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의 고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고민의 영역과 관련해서 가타부타 조합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가 무리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왜 사퇴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노국장을 엿먹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이제 해석할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가는 과정 이거 진짜 이 조합의 타격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정면 전 국장에 대한 후배로서 저는 좀 탓하고 싶습니다. 신뢰를 보내시는 분들도 예.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가는 과정. 예, 이 조합원들에게 진짜 예의가 아닌 거죠. 저도 그 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노정면 선배를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언론인 선배로서 굉장히 또 존경하는 그런 그간에 입장인데 보여오셨던 그런 공정 언론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의지와 또 여러 가지 또 실천을 해오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표가 됐던 분이었는데. 그럼요. 여기를 무시하신 건 아닐 텐데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주고 가셨어요.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추정입니다만 예. 그런 어떤 심적 압박 여러 가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예. 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저나 여기 임직원들 모두 다 그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오해가 없게끔 이 조합이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좀 마지막 배려를 못 하실 일이었는지 저는 또 3일 동안이나 본인이 뽑아서 키웠던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좀 하자라고 했는데 물론 그 뭐 집에 안 계셨을 수 있겠지만은 전혀 찾아왔다 정도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따로 제3의 자리에서 만나시더라도 그래서 최소한 그 자리에서 내가 여차여차한 이유로 그만두게 됐다라고 말씀은 하셔야 옳은 게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왕창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죠, 뭐. 저는 이런 시각도 저는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또 전에 듣기도 했고, 또 저한테 그런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도 있고, 이 현재 그 한국 대한 언론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를테면 뉴스타파는 뉴스타파 공채 출신 기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 방송사에서 해직된 그런 언론인들이 주축 세력 아닙니까? 그렇게 선배 세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국민 TV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노정면 선배께서 국장으로 있을 당시에 신입 공채로 뽑은 기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노정면 선배 같은 경우에는 YTN에서 계속 기존 언론에서 언론인으로 생활하시다가 다시 이제 이 대한언론에 합류하신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뭐 고발뉴스는 이상호 선배, MBC 해직 기자, 그리고 이상호 기자가 또 고발뉴스 또가 뽑은 기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어떤 그 기성 언론 출신들과 이 대한언론 나머지 종사자분들.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얘기를 더 직접적으로 하면 뭔가 대한언론에서 근무를 하시는 이런 기존 기성언론 출신들 알게 모르게 뭔가 공채기수와 그런 기성언론 출신들 간에 뭔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벽과 갈등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아니 뭐 어디는 다 그렇지 뭐 그렇지 않아요? 다 있죠. YTN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선배 세대들은 연합뉴스 출신도 있었고 그럼요. KBS 출신도 있었거든요. 이들 사이에서도 이제 개파가 존재하고요. 정당도 보더라도 뭐 민정계, 민주계, 공화계 이런 게 있었듯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혹시 뭐 그렇듯이 그러면 이 안에는 뭐 또 무슨 개가 또 있다는 겁니까? 아니 뭐 개를 떠나서 그 흔히 이를테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엘리트 의식, 기성 언론 출신의 엘리트 의식, 이런 부분들이 대한 언론에 화학적으로 잘 융화가 되지 못하면서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그 서영석, 김용민은 그 엘리트 라인은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더 깨놓고 얘기를 하면은요. 아니 저는 직접 얘기 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서영석, 김용민은 김용민 PD가 저랑 가끔 얘기할 때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유사 언론. 유사 사자다. 사자. 정통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저한테 충고하시는 언론계 선배도 있습니다. 그렇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 정치했던 놈이고. 그렇죠. 뭐
표방하기는 그렇고 속으로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짱돌뱅이고 그렇습니다. 짱돌뱅이 뭐 이런 식의 어떤 괜히 가까이 하면 너의 그 어떤 공정 언론의 이미지가 깎인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민 의식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게 대한언론 지금 한국의 대한언론 앞에 던져진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른바 진보 언론 그러니까 개혁 언론 진영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툭 까놓고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평가 잘못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좋게 봐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뭐 서영석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뭐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영석 이사장은 한 번도 뭐 언론인으로서 그 길을 이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 사람이 뭐 친노였다 뭐였다 이 프레임워크에 이제 갇힌 적이 있었죠. 네. 예. 아니 그래서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노선이 옳았다. 그리고 이 정치가 옳았다라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해서 좀 폼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비정통이란 거죠. 네.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도대체. 비정통이라는 거고. 예. 그럼 정통은 옳은 건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한언론의 향방 있지 않습니까? 향후 진로. 이거랑 좀 맞물려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언론을 했던 언론인, 경험 있는 언론인, 정통 언론고시 출신 언론인 이런 사람들만 해야 된다.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박수만 치든지 돈을 보내든지 그렇게만 하셔라. 이런 거라면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디어 협동조합, 특히 국민TV는 뭐 임원 직원이 따로 있긴 하지만 여기 조합원들도 다 저널리스트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열린 그 언론의 길을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 바로 국민TV, 국민라디오의 그 행보입니다. 이번에 그 1월 19일에 우리가 개편을 하는데요. 지역의 조합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정규 편성에 들어갑니다. 뭐 수많은 시간 가운데 뭐 1시간 들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미미하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협동조합원 이 3만 조합원이 모두 발언권을 가진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전해 들은 게 있거든요. 시월드. 그렇습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좀.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을 저널리스트로, 언론인으로 이렇게 함께 만들고요. 또 그렇게 해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은 여력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요. 지역마다 팟캐스트 만들고 또 개인이 또 팟캐스트를 만들고 그래서 이곳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풀뿌리 언론인의 그 어떤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잠깐 연장시켜서. 그런데 그분들을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사자들을 양산하는, 그렇죠.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야매 언론의 어떤 그 총본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통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정통 저널리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한언론도 구현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분들의 인식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책임 없는 주장,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정파적 색채, 그리고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여과없이 언론의 이름으로 나가는 순간 이 언론은 기틀부터 흔들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사교육, 뭐 취재의 그 요령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 그리고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그 어떤 자격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말할 수 있다고, 글 쓸 수 있다고 다 언론인이면 그게 무슨 언론인이냐? 근데 그게 병행될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병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팟캐스트 시장, 솔직히 지금 뭐 이른바 진보 미디어, 대한 미디어가 다 팟캐스트에서 지금 그 생태계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팟캐스트 순위에 오른 거 보면은 오늘 순위로 1위가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유진이 누굽니까?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입니다. 진중권이죠. 만드는 주체가 어디냐? 정의당이에요. 정의당. 그렇습니다. 물론 유력 정당은 아니지만 여기도 정파라고 정파에서 만든 팟캐스트가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팟캐스트에 올라온 그런 순위에 오른 그 출연진들을 보게 되면 출연진들은 정통 언론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왜 그러겠습니까? 아니 정통 언론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죠. 형식과 그 형식에 담는 내용, 그 조금 다를 뿐이죠.
저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뭐 저나 뭐 서영석 이사장이나 뭐 이런 분들을 향한 그런 이른바 정통 언론인들, 엘리트 언론인들의 인식을 접하면서 낯설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나는 꼼수다 아주 유감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이런 대중의 어떤 그런 반향 이런 것들을 낙곰수란 저 장돌뱅이들 넷이서 다 독식을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아니 근데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언론이나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낙곰수라든가 팟캐스트 시장이 이렇게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이거는 비정상적 상황임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거는 주진우도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똑바로 하면 돼. 그렇죠. 똑바로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여기가 있는 거를 문제 삼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기본적으로 언론이 이 최소한 해야 될 기초, 기본, 이거는 뭐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팩트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팩트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예를 들면 민동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안 했다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이건 양아치 같은. 그렇습니다. 이런 행태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기본적인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뭔가 예단, 해석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정을 해두는 거죠. 이건 소설이다. 이건 나의 추측이다. 나의 판단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진실에 이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 역할이 되지 말아야 된다. 언론이 기본적인 이런 이 자기 위치를 가져야 한다. 자기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말씀은 맞긴 하지만 자격 없는 것들이 나서서 이렇게 언론계를 망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는 정말 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고요. 예. 그 이제 낙곰수 할 때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이제 이 네 명이서 까부니까 그때 2011년 겨울부터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 권력화가 됐다느니, 뭐 허위 사실을 뭐 유포한다더니, 음란하다더니, 저속하다더니, 뭐 아니 뭐 무슨 음란 저속 표현의 그 양태와 관련해서 이 진보 지식인들까지 문제 삼으니까 뭐 지들은 다 자지보지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렇지. 예. 우리만 갖고 그래. 그 너무나 엄격한 그 도덕주의, 윤리주의 기준을 우리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김용민이가 총선 출마해가지고 막말 파문 터지니까 와 이건 뭐 김어준 말대로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마어마한 맹폭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경험이 언제였냐? 국민TV 만든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비난들 하더만요. 아니 국민TV를 김용민이가 뭐 참여는 하지만 뭐 주도한다. 그 안에서 이름 있는 사람은 아마 뭐 제가 이제 대표적이니까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전 진짜 여기 n분의 1밖에 안 됩니다. n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한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어준 주진우는 취재 때문에 이제 유럽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봉주 의원은 나오자마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시느라고 바빴고 그 저로서는 나는 꼼수단 끝났고 나는 돌아갈 데가 없고 기존 방송사에서도 다 잘렸고 그럼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호구지책으로 국민TV란 건 아니지만은 그 적어도 대선 이후에 이 뭔가 국민TV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정말 칠풍노도와 같은 그런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상실감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요구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나도 거기에 동조한다. 내가 또 총선 때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이 모든 매체가 한 목소리로 야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저주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론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체험한 사람으로서 여기 동참을 하게 된 거죠. 뭐 그랬더니 뭐 낙곰수 방송이니 뭐 무슨 온갖 형태의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3만여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또 함께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해서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낙곰수에 대한 그 이런 편견, 국민TV에 대한 그런 반대 논리 여기서 기인된 그런 편견들이 이게 서영석 김용민이가 노종면 내쫓은 거 아니냐. 저도 같은 노종면 국장과는 무관하게. 그렇죠. 예.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민TV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뉴스K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예. 이 국민TV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아니, 잘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김용민이가 그만둔다. 그래도 잘 되겠죠? 그래 협동조합 아닙니까? 잘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협동조합이 물론 협동조합 안에도 뭐 이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네. 누가 뭐 꼭 있어야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건 없거든요. 네. 예, 물론 인재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그 달란트를 아주 소중하게 잘 키워서 정말 인재들이 일하기 좋은 그 구조의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네. 그건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표가 되겠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남아 있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특히 그 미디어 협동조합의 우리 김철수 이사께서 네. 큰 변화는 기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시더라고요. 4월 1일 어차피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변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뭐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드리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만큼 네. 그 이전에 내부에 보다 많은 목소리들을 모아서 혁신하는 그런 국민TV, 국민라디오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네. 이런 지침을 내리셨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노 국장님 그만뒀는데 갑자기 새로운 기획,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온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죠. 네. 이거 하려고 쫓아냈구나. 그렇죠. 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렇죠. 쫓아낸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일도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지금 현재 그 차석자인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그리고 고우 뉴스 총괄팀장 체제로 해서 네. 국민TV가 이제 운영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게 실상은 노종명 국장께서 저한테 라디오 제작에 관한 거의 전권을 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께서 간섭도 안 하셨고요.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비전이나 기획에 있어서는 이제 제시를 하신 건 있어도 이렇게 세세히 간섭하시거나 문제 삼거나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라디오국은 라디오국대로 이렇게 또 분리하도록 한 것이고 또 처음에는 노 국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은 그 예정에 있었던 1월 개편을 합니다만은 네. TV는 아마 4월에 좀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내부에서 지혜를 모아서 좋은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뉴스K 네. 기자들하고 PD들 예. 좀 다른 조합원들보다 약간 좀 심적 타격이 좀 크지 않나요? 크죠.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이 공간의 차이가 큽니다. 그럼요. 6층하고 9층인데 거의 단절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뉴스K의 그 종사원들 중에는 이 심정적으로 이 조합이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또 일을 하고 그렇죠. 정서적으로 공유가 됐던 그런 분들이 받는 타격은 더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가운데서도 이게 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쪽도 있죠. 물론 어느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방송이 망가지는 건 잘못됐지만 그래도 너무나 마음이 착잡하다 이렇게 의견을 SNS에 올린 그런 우리 저널리스트도 있었고요. 네. 예. 어떡하겠습니까? 상황은 이렇게 됐고 수습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의 지혜로 모색해야 되고 가야 될 부분이고 참 착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서영석 김용민이라고 예. 여기저기서 삐져나오는 얘기. 네. 서영석 김용민을 이제부터는 견제해야겠다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두 사람 콕 집어서 견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견제하자 이런 얘기라고 슬쩍 좀 한 발 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심중에는 노종명 국장 사퇴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뭔가 영향이 있지 않았겠는가 내두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국민TV 내부 게시판이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제가 좀 시끄럽게 했죠. 시끄럽게 했어요, 제가. 왜? 들어와서 보실 수도 있으면서 그래. 조합원이잖아. 제가 조합원인데, 네.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예.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려드릴게, 이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견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내가 견제를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니죠. 네. 여기는 협동조합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구조화된 곳입니다. 그리고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어마어마하게 작동되고 있어요. 네. 당신은 견제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권력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당신 그 솔직히 마음 다 까놓고 얘기해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경론이 오갔나요? 그렇게 얘기해서 한 발 빼니까 뭐 얘기가 더 진척이 안 되죠. 난 그 양반이 대놓고 당신 솔직히 노정면 내쫓는데 일조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그냥 김용희 PD가 마음에 안 들었나? 평소에. 아니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 네. 글을 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협동조합 아래서 네. 유명 혹은 직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동일한 조합원인데 다 까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계급장을 붙이고 너는 뭐기 때문에 너는 뭐기 때문에 닥쳐야 된다. 너는 듣기만 해야 된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 조합 게시판을 이제 조합원들만 들어가게 만든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합원들끼리 얘기하자 이거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요. 네. 아니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지 말고 앞에서 다 얘기하자 이거죠. 이게 뭐 앞으로 국민TV, 국민라디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숙할 거라고 봅니다.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 조합이 어떤 사람 혹은 그 세력 이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스템과 네. 또 함께 합의한 이런 정관과 각종 규약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아래서 모두가 그 질서에 함께 존중하면서 동참하는 그런 민주적 공동체로 가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박정희가 훌륭하다. 따라서 그의 딸도 훌륭할 것이다. 인물, 명망 이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거 아닙니까? 그 인물과 명망에 대한 환상이 다 말 그대로 환상일 뿐인데. 참 우리 사회는 그것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명망가, 예. 흔히 말해서 영웅적 지도자 예. 이런 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여기서 뭐 명망가, 영웅 뭐 그걸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예 아니고요. 김용민일 네. 수도 있는 거고 네. 당연히. 예. 제가 봤을 때도 예. 대한 언론의 성장 가능성 예. 이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예. 바로 이 개혁 진보 진영에 예.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엘리트 의식 예. 이거를 없애든가 예. 아니면 최소한 완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예. 대한 언론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제약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네. 그 낙곰수 4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쓰레기 취급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보 진영의 내부에서도 그런 엘리트 의식,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의식의 엘리트가 아니고요. 네. 그런 학벌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김어준 홍익대, 네. 정봉주 한국 외국어대, 또 야간이야 또 야간으로 들어갔어 또. 그리고 주진우 성균관대, 그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강남대라고, 예. 강남에 있지 않고요. 강남에서 좀 더 떨어진, 예, 저기, 수원, 용인 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무시당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보수 우파 쪽에 계신 분이. 그 양반은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 하면은 부인하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근데 개혁 진보 진영, 저도 이제 언론인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예. 약간 좀 그런 의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없다라고 이렇게 전부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깨고 또 그런 것들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의견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지금 진보 미디어 진영의 진보 미디어 진영에서 네. 방송을 만들고 온갖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 그분들이 누구의 후원을 받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답은 그렇죠. 명료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미디어 협동조합만 하더라도 생선 파는 분, 네. 날품팔이 하면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조합비를 내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다 후원을 해주세요. 예. 제가 봐도. 예. 당신들을 지탱해 주시는 그분들이 과연 이런 엘리트 의식에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자적 직업의식과 윤리의식, 예. 그리고 철저한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 예. 이런 건 필요합니다. 예,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긍심에 해당하는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언론고시 통과해서 이런 이름 있는 언론사의 뭐 저널리스트이고 였다. 이런 의식들은 버려야 할 것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로가 되고 징표가 되면은 그게 보상심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네. 보상심리는 보수 진영에서는 인정해 줍니다. 예.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인간 말종이라도 뭐 어디 출신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용서받고 명예회복하고. 그렇죠. 예. 오늘 내내 우리 국민 TV 특집입니다. 예,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저는 솔직히 지금 이것과 관련한 논란이 네.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제 악의적으로 묘사되고 뒤에서 어떻게 회자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미디어 협동조합이 성숙하는 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대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어떤 위기의 해법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민동기 국장과 함께한 시간 미디어 토크와 함께 했고요. 언제 한번 제 동생 한번 출연시켜 볼까요? 제가 봤을 때 예. 가끔씩 네. 누구 하나 게스트로 출연해가지고 하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게스트 출연이 좋은 게 아니라 네. 이 죽이 맞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죽이 맞지 않는 사람 불러다 놓으면은 썰렁합니다. 썰렁한데 네. 변상욱 선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저희에겐 진짜 사표가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니 진짜 변상욱 선배 얘기 하셨으니까. 예. 변상욱 지금 기자 대기자인데 네. CBS에서요. 예. 콘텐츠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이에요, 본부장. 그런데도 예. 이렇게 예. 대한언론에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예. 얘기 스스럼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주류 언론의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어찌 보면 진짜 엘리트 의식으로 중무장돼야 할 그런 주인공인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양반은. 없습니다. 예. 변상욱 선배는 없습니다. 예. 아주 좋은 표본입니다, 제가 네. 봤을 때. 그래서 참 감동을 주시는 분이죠.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 미디어 토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